자율주행 운영 지구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김봉섭 미래기술혁신센터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의 김봉섭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은 대구광역시의 자율주행 운영지구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사례입니다. 앞서서 최찬들 박사님께서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목적으로 정해져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섰고요. 저 또한 이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라고 받지 못하고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안 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디지털 트윈의 개요, 그 다음에 정밀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 운영 사례까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운행하던 것들을 시스템 아니면 컴퓨터가 대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 어떠한 정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머릿속에 기억한 목적지에 대한 정보들과 지도 정보를 통해서 운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운행이 진행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운행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정하면서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정보들은 그 내비게이션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운행을 하다가도 그 내비게이션은 다른 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수치 지형도에 대한 오차로 인해서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운전자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 운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량은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밀 지도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더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로컬 다이나믹 맵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레이어 1에서 레이어 4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정밀 도로 지도 안에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도로에 올라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3단계, 4단계의 정보들은 시간에 따라서 정보들이 변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에 대한 위상, 아니면 교통류 정보, 아니면 노면에 대한 상태, 아니면 현재 날씨 정보들, 그리고 움직이는 자동차 정보들, 보행자, 아니면 동물, 정적인 물체나 동적인 물체들에 대한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자율주행이 운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 관련 산업계에서는 어떤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해상력이 약 5m에서 20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스템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정확한 시스템이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오차 범위가 크다 보니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다스용 지도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아다스형 지도 같은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 아니면 곡선부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다스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같은 정밀 지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운전자가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이 상용화되었을 때는 이 정밀 지도 정보들이 좀 더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운행하던 모습들을 대체해서 시스템들이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오차 범위가 없는 그러한 지도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 정보들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들을 정밀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동적 객체들을 LDM 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적인 정보 외에 디지털 트윈에서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사전에 그 차량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제일 먼저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그 세그먼트마다 특성이 다르고 운행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차체, 동력장치, 셰시, 차량 타이어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모사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더 정확하게 갖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정보들, 조향장치의 특성, 제동장치의 특성, 그다음 현가장치의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눈을 대체할 수 있는 센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과 아까 이야기 드렸던 환경 정보들을 합쳐서 아까 이야기 주셨던 페어릭, 그 현실에 있었던 정보들을 그대로 디지털화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대구시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자율주행 관련되는 기술들을 개발을 노변 인프라나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도 때 먼저 테크노폴리스부터 설화 명곡역이라는 곳에 인프라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이 어떻게 하면 운행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서비스 정보들이 필요할까, 어떤 정보들을 같이 쉐어했을 때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진행될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일대의 큰 도심 자체 내에서도 운행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경진대회라는 곳을 운행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 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테크노폴리스에 있었던 정보들을 그대로 옮겨서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모토에 의해서 환경이 구축이 되었고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운행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은 대구 수목원에서 서대구 역사까지 운영지구를 확장해서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로컬 다이나믹 맵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합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테크노폴리스로와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과 차량 그리고 교통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들을 구축을 진행을 하였고요. 자율주행을 위한 7종의 노변 인프라들과 그다음에 50개 이상의 RSU를 구축하여서 이 정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LDM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위해서 인프라들을 처음에 구축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광역 셔틀이나 목적형 셔틀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키아페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전용 도로 15.2km, 15.4km, 3km 정도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노변 인프라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노변 인프라 아니면 과거에 사용되었었던 노변 인프라들, CITS, ITS 인프라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런 서비스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의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돌발 상황 검증이나 이러한 정보들이 그냥 돌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정보들로 변모해서 자율주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자율주행 차량에다가 전송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세부 내용들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은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동차 전용 도로와 수성 알파시티 이 곳에서 진행됐었던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밀 지도 정보들은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용량이 매우 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하나의 디스크에 이렇게 집어넣기가 힘들다 보니 이런 정보를 조금 많은 정보들을 광역번으로 좀 줄여서 통신으로 보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km 아니면 뭐 5km 단위로 쪼개서 이러한 정보들을 차량에다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었던 정밀 지도 데이터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차량이 알아듣는 정보들로 변경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SAE의 J2735라는 표준 규격들이나 아니면 NDS 포맷이나 아다시스 포맷이라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 차량 이슈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들로 변환하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진행하여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2018년도, 2022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경진대회 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과연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을 시켜봤더니 학생들마저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는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수성 알파시티 내에서 택시 승하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정밀지도 정보들과 그 다음에 신호현시 정보들, 그 다음에 객체 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관제해서 던져주고 그 다음에 택시 승하차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기술 검증 내용들이 진행돼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 정적인 정보들이 있다면 동적인 정보들도 그대로 정밀지도에 엎쳐서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표적으로 신호현시 정보들인데요. 이런 신호현시 정보들은 뭐 돌발 상황 검지기나 아니면 보행자 검지기, 교차로 이제 영상 시스템 아니면 신호 현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받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실시간 신호 개방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현시 정보들을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 정밀지도의 신호 현시 정보들을 그대로 올린 상황에서 노변 인프라에 대한 정보들과 노변 인프라에 대한 이제 보행자 검지기나 돌발 상황 검지기를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검지기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합류로 분기로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 검지기를 역으로 달아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좀 활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했을 때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을 했을 때 인지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미리 받을 수 있어서 경로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좀 더 효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현실에 있었던 페어리 기반의 어떤 현실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기술들을 주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안전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을 개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차에 대한 정보들은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무의 특성에 의해서 비선형성을 갖는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좀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특성을 그대로 모사한 차량의 정보들을 그대로 받은 상황에서 노변의 인프라 정보들을 받는 형태로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Vehicle in the Loop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것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우측 아래에 있는 정보들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되어 있었던 정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정보들이 현실에서 구현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에서 운행이 안전한지,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개발을 하고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지구의 내용들을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교차로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검증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표적으로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음영 지역 같은 경우는 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디지털 트윈과 연결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들을, 안전 서비스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성 알파시티와 달서구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로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도심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미리 받아서 어떠한 시스템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운행하면서 이 정보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검증하고 운영지구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정형 도로라고 해서 일반 도로가 아닌 그 농촌이나 사회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소외 지역에서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한 대의 택시나 아니면 하루 한 대의 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대로 왔다 갔다 하시지 못하는 교통 소외를 받고 있어서 이런 곳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운행을 해서 이런 정보들, LDM 정보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 셔틀을 운행하면서 안전 LDM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한 5주간 실험을 해봤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종시 지금 여기 최천들 박사님이 계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됐었는데요. 네, 여기에 세종시 어진동에서 이제 저희가 대전 세종 시범사업의 자율주행 및 CITS 기술 서비스 지원 공모대전에 좀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그대로 좀 머지해서 이것들을 과연 시뮬레이션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고 그걸 가지고 툴을 개발해서 국토부 장관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 진행해 주신 센터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